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호주머니 상담소입니다. 제가 제 이름 호호양을 따서 호주머니 상담소라는 것을 이제 컨텐츠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호주머니 상담소에서는 이제 어떤 컨텐츠를 다룰 거냐면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떤 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 해결책을 이제 마련해 드리는 코너를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재무 상담이나 아니면 가계부 코칭, 가계부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쯤에 저에게 인스타로 이제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먼저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료로 받아야 되나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콘텐츠로 만드는 대신에 이제 무료로 해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남성분의 이제 사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충남에 살고 계시는 28살의 남자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시고 부모님과 함께 이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요. 월 급여는 이제 2020년까지는 실수령액이 월 212만 원 정도 되셨어요. 식대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아쉽게도 2021년부터 이제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가지고 식대 부분이 조금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소득이 18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는 1년 동안 월 급여 100% 정도 한 번 나온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3년 안에 결혼 자금을 모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분의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이냐면 학자금 대출이 450만 원 있으신데요.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할지 아니면 결혼 자금을 그냥 계속해서 모아야 할지 이제 고민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우선은 고정 지출부터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면 통신비는 다행히 이제 약정이 끝나셨어요. 그래서 월 6만 원 정도 나가고 계시고 주유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월마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회사가 이제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사시다 보니까 무조건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닝을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 화려한 차 구매하지 않고 딱 출퇴근용으로 아주 가성비 좋은 차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이 월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저축의 개념이긴 한데요. 그냥 고정비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고정 지출로 파악을 하고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 상조에 2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보험이 한 달에 7만 8천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으신데요. 암실비가 4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3만 원인데요. 제가 보기에 운전자 보험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굳이 이렇게 3만 원짜리를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어쩌면은 이제 나이가 어리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장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에 가입할 때는 그냥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다가 운전자 보험을 얹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입하는 게 훨씬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볼 때 그게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 원대에서 이제 최대 2만 원까지, 그러니까 2만 원 이내로 운전자 보험을 조절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한 분이세요. 11조를 매달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달 헌금이 고정적으로 17만 원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동차 보험이 이제 한 번에 지출이 되잖아요. 그 비용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매달 이제 자동차 보험과 세금을 위한 적금을 가입을 해서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3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금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월에 한 달에 딱 나가버리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12개월에 나눠서 계속해서 13만 원씩 매달 모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동차 보험이랑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계신데 이것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자동차 보험이 비쌉니다. 어쩌면은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다이렉트가 아니라서 이렇게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입을 하실 때 이제 다이렉트로 최대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최대한 이벤트 같은 거 챙겨서 1, 2만 원이라도 포인트 챙기시는 것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 지출이 전체가 얼마냐면 65만 원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자료를 보내주실 때 월 생활비를 30만 원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9월달이랑 10월달 지출 내역을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시더라고요. 30만 원은커녕 이렇게 매달 지출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이 사연자분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셔서 그럽니다. 신용카드를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아주 큰 의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30만 원 이내에서 딱 통장에 용돈 통장에 30만 원만 딱 넣어놓으면 그 30만 원 이내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소득이 아직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소비 통제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차이긴 하시지만 학자금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갚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축을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축액은 338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 파킹 통장에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는 여기에 돈이 더 많았는데 그 돈을 이용해가지고 대출 상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이다뱅크가 제가 보기에 파킹 통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있는 통장으로 돈을 관리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제 계속해서 뺐으면서 점점 저축액이 나도 모르게 줄어드는 그런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자분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의지력이 매달 필요하지 않도록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나의 월급의 일부가 저축이 되도록 무조건 적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이자 너무 따지지 마시고 얼른 적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정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옛날에 사회초년생 이것만 안 해도 이제 돈 모으기 쉽다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는데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그 영상에서 제가 말한 게 있는데 뭐였냐면 절대 지인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분이 써주셨습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회사 선배가 막 무슨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돈 빌려달라라고 하면 상사다 보니까 선배다 보니까 약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거절 방법 기억해 두세요. 바로 나의 돈에 대한 결정권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 안 하신 싱글이신 분들은 내 돈 관리를 내가 돈 관리 잘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해주고 계셔. 그래서 나는 내 돈이 얼마큼 있는지도 몰라. 엄마가 다 가지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내 배우자가 내 돈을 모두 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지인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꼭 한마디 나는 정말 꼭 빌려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완벽하겠죠. 그리고 그날 밥이나 술을 지인에게 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가장 쉽게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이분의 자산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학자금 대출로 마이너스 40만 원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축액으로 338만 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결혼 자금 마련하는 방법. 결혼 자금 규모는 3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사연자분이 수도권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세 보증금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큰 비용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 보증금의 20%만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비용을 이제 결혼 자금을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3년 안에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보니까 아까 고정비가 6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5만 원 고정비로 잡고요.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심값까지 포함해서 식비를 15만 원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분의 가계부를 보니까 식비 15만 원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점심값으로는 식비를 한 달에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식비가 꽤 많이 나와요. 1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식비를 2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 1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편의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편의점 가는 비용만 줄여도 식비 15만 원 안에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생활비에서 식비는 15만 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카테고리를 굳이 나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출을 적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출이 원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식비 이외에는 그 외라고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식비 말고 식비 그 외.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 뭐 매달 사는 거 아니고 부모님과 살고 계셔서 생활용품 지출은 아예 없으세요. 그냥 해봤자 그냥 쇼핑 요런 거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거를 구매하실 때 지출을 하시는 편인데 그게 매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외에 해서 10만 원으로 지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리 10만 원을 잡았어요. 지금은 사회초년생이셔가지고 경조사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는 나중에 경조사비가 내 생활비를 뛰어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활비를 30만 원 쓰는데 그 달 경조사비가 30만 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0만 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개발비를 제가 8만 원을 잡았어요. 5만 원은 너무 적고 10만 원은 너무 많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8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고정비가 예비비는 저축을 할 거지만 그냥 그 부분까지 전체 다 비고정비로 잡으면 43만 원이 비고정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정비와 비고정비를 모두 다 합치게 되면 그게 108만 원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부터 이분의 소득이 조금 줄어서 월 실수령액이 18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182만 원에다가 생활비 108만 원을 빼게 되면 남는 금액이 74만 원이 됩니다. 이 74만 원을 잘 굴려서 이제 3년 동안 3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강제저축을 꼭 하셔야 돼요. 강제저축. 그냥 파킹 통장에 의지력을 넣지 마시고 당장 7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840만 원이 모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1년에 1000만 원씩은 모아야 3년 동안 3천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성과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죠. 상여금이 17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170만 원을 이용해서 840만 원에다가 160만 원 채워가지고 1년 동안 딱 1000만 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보통 상여금이 들어오면 이제 부모님께 뭐 선물도 드리고 괜히 뭐라도 사 먹고 여자친구 있으면 놀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날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일수록 시작부터 상여금을 항상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가끔씩 주어지는 보너스가요, 여러분. 내가 돈을 쓰기 위한 그런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은 잉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투자를 할 수 있는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진짜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잉여자금이 있어야 주식을 살 텐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원래는 다 대출에 돈이 묶여있다 보니까 잉여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 왔을 때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여금까지 모아가지고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3000만 원 모으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자금 3000만 원은 충분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만 원이 남는데요. 4만 원 정말 작은 돈이지만 이 작은 돈이라도 이제 작은 투자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우량주를 사려면 4만 원 이하짜리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절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ETF가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하의 ETF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ETF는 뭐냐면 여러 가지 주식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쪼개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랑 비슷한데 펀드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다. 약간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10,000원짜리도 있고 막 20,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거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ETF 투자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자기개발비를 8만 원을 잡았잖아요. 지금 지출 중에서 자기개발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개발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모으는 돈을 좀 줄이더라도 자기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빠르게 수익을 늘리는 것을 연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몇 년이 흘러서 결혼까지 할 때까지 내 연봉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다라고 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또 사연자분이 마침 이직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직을 위해서
중에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자기 개발이 무엇인지 이제 따져보시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사연자분에게는 지금이 황금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과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정말 절약이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때가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지 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금 2%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게다가 학자금 대출이 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거면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사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출을 갚기보다는 우선은 잉여 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그 잉여 자금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소액씩 계속해서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잉여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축액을 더 늘리는 게 낫다는 거죠.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그냥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 놓고 대출 상환을 나중에 하시는 것을 우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ETF나 주식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체 잉여 자금 뭐 월에 70만 원 전체를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월에 1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다가 조금 더 감이 잡혔다라고 하면 조금씩 규모를 늘리셔가지고 자신이 생겼다, 수익을 꼭 낼 수 있겠다라고 하면 조금씩 이제 규모를 늘리셔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호주머니 상담소 사연자분의 이제 솔루션을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보기에 오늘 소개한 사연자분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월 급여가 2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 결혼은 몇 년 뒤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솔루션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머니 상담소는 이제 제가 괜찮은 사연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호주머니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첫 번째 자기 소득을 모두 다 공개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한 달치 가계부를 몰아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각 카테고리별로 얼마를 쓰고 있는가, 고정비 얼마, 그리고 뭐 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주셔서 보내주셔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나의 단기 목표 몇 년 안에 이제 얼마를 모아야 된다 이런 단기 목표와 함께 고민과 함께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사연을 골라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모든 이제 상담 신청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